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인데 비 피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도 비가 약간 내리고 있는데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강남을 이제는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럴 내용의 그런 방송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남북한이 언제까지 얼렁댈 수는 없다. 얼렁댈 수는 없다. 이래 되니까 이제 1970년 8월 15일이던가요. 강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 들으라고. 언제까지 남북 대결만 할 수도 없는데 진정한 체제 경쟁을 해서 언젠가 어느 국민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경쟁해보자.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맹 비판을 쏟아부었죠. 어떻게 헌법이 허용하지도 않는데 헌법을 뛰어넘어가지고 북한을 경쟁 체제, 경쟁 상대로 보고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느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달랬어요. 지금은 대화를 시도할 때다. 그래 이제 달랬는데 결국 남북조절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972년도 5월달에 이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가고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이 서울에 와가지고 밑그림을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를 굳혀야 되겠다 해서 주석헌법을 신설해가지고 김일성을 영원한 북한의 국가주석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신체제가 들어섰죠. 그래 이제 유신체제가 들어서니까 하나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파시스트적인 국가 건설을 꿈꾸는 국가 사회주의 비슷한, 그러니까 과거에 미 군정기의 적색 테러, 백색 테러 난무하던 그 시절에 소위 백여사 염동진 씨가 꿈꿨던 그런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개발을 할 때, 독재 개발이지만 할 때 전 국토의 병영화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카드가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수도권의 집들은 단독주택 양옥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사회에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반지하 공간을 만들어서 필요시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여의도 광장에 숨어있는 지하 벙커라든지 지하 대피 지휘소 같은 것을 많이 확충을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적의 공격이 어려운 창원의 대단지 공업단지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군수 공장들을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로도 깎을 수 있는 프레스 기계도 이제 설비를 하고 하나의 병영국가의 시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 방어선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이 강남에 고스란히 묻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금 작전 계획 5027이 조금 수정이 돼가지고 새로운 작전 계획이 이제 국방부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본 토대는 유신 시절의 그런 군사시설물과 더불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군사작전 계획이 기초가 아직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국가의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공개될 수 없는 거에 대한 딜레마는 있겠죠. 왜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강남이 군사적 목적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알지는 못하니까 이건 공개되면 하루아침에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는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병영 국가화 시도가 너무 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자료들을 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 위치에는 이런 군사적인 목적이 있고 이 위치에는 이런 군사적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안 가요. 집도 안 사고 안 짓고 아는 사람들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만 전쟁에 대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면 그 뭐 국민 절대 다수는 불행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작전 계획을 공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공개되었어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이제는 그 작전 계획의 흐름을 좀 바꿔서 민간 그 개인 기본 재산, 사유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이렇게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공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물이 올라가면 맨 꼭대기층은 그 발칸 포대가 주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발칸 포대가 주둔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 엄연한 사실인 것이고 이것을 잘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능력이 그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릴 건 알리고 알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밀리에 작전 계획을 검토를 해서 과거의 그런 작전 계획,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그 대공 전력이나 비대칭 전력이 없던 시절에 세워놓은 전략을 좀 탈피해서 21세기 2020년대, 2030년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방개혁, 작전개혁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요, 그런 그 이시를 알다 보니 강남 떠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하루아침에 머무르고 있다가 당황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게 정부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강국들의 상황과 군사적 상황도 바뀌어 있는 이 마당에 그 5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했던 작전 계획을 아직도 기반하고 있다면 그건 뭐 국방부가 실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손자병법도 기본은 유지하되 현 시점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그 고민을 슬기롭게 국방부가 정부와 협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이 발전하면 좋은 일이겠죠. 국가도 발전하고. 저 개인이 강남의 발전에 이득 보는 건 전혀 없고요. 우려스러운 분위기에서 한 말씀 드린 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비 오는 날 비 피해 조심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나가실 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